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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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go, go, go. 네, 안녕하세요. 언더스탠드룸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도 저번 문제에 이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푸는 루이스 전자점식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는요, 공유 전자쌍의 의미와 그리고 분자 구조를 그리기 위한 전자쌍 반발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모른다 치고, 그쵸?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 제 영상 이번 주제 핵심이 바로 썸네일에 나와 있지만 바로 제목이 전자점식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네, 여기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껴둔 겁니다. 자, 물질의 원자, 분자, 이온,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분자 구조를 그리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전자점식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앞에 루이스가 붙죠?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뜻은 루이스라는 분이 처음에 만드신 방법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원자와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그림이 필요한데 그림을 복잡하게 그리자니 이해가 안 될 테고, 그래서 심플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루이스란 분이 이런 방식을 만들어 보신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 루이스라는 분이 자, 전자는 여러분 아시죠? 마이너스 전하, 빼기 전기를 말하는 겁니다. 원자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글자 뜻이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쵸? 뭔가 좀 발음이 어렵기도 한데, 뜻풀이를 해보면 별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루이스 학자는 이 전자점식을 그리기 위해선 요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자는 안정화되기 위해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와 동일하게 전자가 배치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원소가 많지만 그 중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뭐 헬륨,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이런 원소들이 잘 반응도 안 하고 되게 안정화되어 있어요.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은요, 반응을 잘 안 한다는 뜻과 비슷합니다. 왜 반응을 잘 안 하나 봤더니 원자 핵 주위에 마이너스 전기 전자들이 이렇게 8개씩 바깥쪽에 배치되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8개씩 있으면 좀 안정화되어 있구나, 안정화할 수 있구나. 결국 화합물들도 화합하려는 이유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화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자 배치가 18쪽 원소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결합을 하나 보다라고 찾아낸 거죠. 자, 원자과 전자랍니다. 이게 실제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응에 참여하는 최고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뭐 별 큰 뜻은 없으니까. 이 원자과 전자가 화학 결합을 형성한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핵 주위에, 그러니까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전자들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체외각 전자, 원자과 전자들이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자, 이번 그림은 당연히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물 H2O의 전자점식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분이시고요, 플레임은 길버트 뉴턴 루이스라는 분이 제안을 한 겁니다. 자, 물이라는 거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전자들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전자를 검은 점, 작은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은요, 공유 전자쌍을 말하는 거죠. 전자들인데 하나는 수소거, 하나의 전자는 이쪽이죠. 하나의 전자는 수소거, 하나의 전자는 산소거입니다. 그 두 개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직선, 실선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 전자점식도 좀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자쌍 이론 알죠? 예, 전자쌍들은 어떤 힘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론들을 처음에 좀 제안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고등학생분들이라면 루이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디서 들어봤냐? 루이스 산염기 구분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산과 염기라는 단원을 배울 때 루이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쵸? 참 루이스가 산에 대한 정의, 염기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산과 염기는 지금 이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산과 염기를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마다 그 구분법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루이스의 구분법이 있다는 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루이스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옥텟 규칙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주장하셨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이 영상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옥텟 규칙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쵸? 옥텟 규칙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뭐 처음 영상에서 뭐 간단하게 했지만, 자, 옥텟 규칙도 이분이 처음 주장하신 겁니다. 자, 전자점식에 대한 거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짧게 설명했고요. 나머지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렇다면은 자,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자, 이번에는 옥텟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와 관련 있는 걸 알려드려야 되니까 말이죠. 자, 옥텟 규칙. 뭐 영화 테넷 규칙 뭐 이렇게 발음 좀 멋지지 않나요? 옥텟? 네. 아니면 말고요. 자, 이 옥텟이라는 단어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옥타라는 영어 그 접두어에서 따온 걸로 아는데 옥타라는 게 우리말로 10이란 뜻을 가지고 8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숫자 8, 8. 네. 여러분 혹시 이종격투기 좋아하시나 모르겠는데 이종격투기 싸우는 그 팔각형의 장소, 그 철창처럼 생긴 팔각형의 장소를 옥타곤이라고 하죠. 예, 팔각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8이란 뜻의 의미인 옥타. 네. 금방 말씀드렸지만 8개 바깥에 전자가 8개가 있으면 좀 안정화된다. 8을 의미하는 규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분자들은요, 원자들이 결합한 겁니다. 근데 원자들이 결합을 할 때 최외곽에 전자가 8개가 되게끔 결합을 하려고 한다. 왜? 가장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옥텟 규칙은요, 모든 분자들이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주기, 이 이주기란 뜻은요, 원소들 주기율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주기율표. 원소들을 딱 표로 정리해 놓은 건데, 그 중에 두 번째 줄, 가로로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원소들에서만 제대로 성립이 하고요. 나머지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 점이 좀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주기 원소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분자가 만들어질 때 옥텟 규칙을 형성하면서 결합을 하고 이때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림 또 나오죠? 자, 지금 여기 산소 원자가 있지만 산소 원자의 지금 요 최외곽 전자,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 원자가 전자 수를 세면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산소권만 세겠습니다. 산소 원자 이쪽에 하나, 다섯, 이쪽에 여섯.
총 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산소 원자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이쪽에 하나 7, 이쪽에 8, 수소거 2개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8개가 있는 것처럼 네, 원자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죠. 수소는 첫 번째 그 전자가 존재하는 곳을 쉽게 말해서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데 껍질이 되게 많습니다. 수소는 첫 번째 껍질 안에 전자가 2개가 들어와야 안정화되어 있는데 처음엔 하나였죠. 예, 산소 꼭 같이 쓰니까 2개로 안정화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옥텟 규칙은 필요가 없냐? 이주기 원소 몇 가지 없는데 몇 개 없는데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고요. 네, 당연히 좀 내용을 확장을 해서 삼주기나 다른 원소들에 대한 분자 결합, 아니, 원자끼리 결합 그걸 설명할 때는요. 확장된 옥텟 규칙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옥텟 규칙이 성립한다 라고만 표현이 돼 있을 뿐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시키면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확장됐다고 했으니까 어떤 이론, 어떤 생각을 더 추가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생각을 추가해서 옥텟 규칙을 좀 더 넓은 범위에 활용을 했냐면 바로 공명구조와 배위결합이라는 거를 더 내용을 개념을 집어넣어서 옥텟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자들은 옥텟 규칙의 성립되도록 원자들이 결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공명구조와 배기결합이 뭔지 궁금하셔야 되겠지만 이 내용은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틴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